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두 분께 먼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자녀가 있으시니까 혹시 박 변호사님 아이 태어날 때 분만실 같이 들어가셨겠죠? 참 난감한 질문에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가요? 예, 좀 못 들어갔습니다. 뭐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최근 시간에 좀 갑작스럽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돼서 좀 늦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네, 후폭풍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계속 그걸 만회를 하면서 네. 잘 지내고 계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황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함께 들어가셨나요? 예, 저도 함께 들어갔고요. 예. 다만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 엄마도 계시고 남편도 있었는데 그 병원 측에서 한 분만 들어오시라고 해서 잠시 고민했었는데 그냥 남편이 들어왔었고 저희 남편은 후폭풍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문의 저도. 일패입니다. 네,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내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아이가 태어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는 남편분들 거의 대부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 변호사님처럼 러시아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하지만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러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는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제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외부 감염이 좀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서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수술실, 회복실 등에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는 그 산모의 남편도 포함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환자 의료인이 아닌 외부인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위생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장이 그 출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름, 출입 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네. 1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출입할 수 있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됐고요. 요즘 또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대응 방책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보안 인력이 배치되어야 했는데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경찰청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고요. 아울러 1명 이상의 보안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지어져 있습니다. 예. 또 폭력행위 예방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 모두에게 그 교육도 실시해야 되는 게 의무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반 병원뿐 아니라 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보안도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기사로 많이 그런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안 인력, 보안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도록 했는데요. 네.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그 보안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고요. 정신과 의원의 경우에는 보안 장비를 설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안 인력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 이외에는 또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됐는지 알아볼까요? 네, 개선점 중에서 삭제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그 고유 명칭을 반드시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이제는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서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 사항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 또한 삭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기할 수 있도록 명칭 표시에 관한 항목을 확대해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이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진료받고 또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